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지은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그녀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지은아, 너 미쳤어. 미국에서 온 그 여자들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은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삶이, 사랑이, 그리고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그날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35세 교수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책 속 세상에 빠져 살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갈등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5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국인 레즈비언 커플, 사라와 에밀리를 알게 되면서 그녀의 삶에 빛이 들어왔다. 사라와 에밀리는 시애틀에 사는 30대 중반 커플이었다. 사라는 예술가로, 에밀리는 변호사였다. 그들은 지은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 초대를 했다. 한국에 와서 제주도의 바다를 봐요. 한복을 입고 사진 찍어요. 지은의 메시지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마중 나간 지은은 사라의 밝은 미소와 에밀리의 따뜻한 포옹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첫째 날, 그들은 서울의 명동 거리를 걸었다.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그들의 자유로운 태도가 부러웠다.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다니는 그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심스러웠다. 저녁에 지은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겼다. 외국 손님이라니 반가워요. 하지만 식사 중 사라와 에밀리가 자연스럽게 키스하는 장면을 본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그들은 그냥 친구예요.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그 말 속에 담긴 걱정이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다음 날, 그들은 경복궁으로 향했다. 한복을 대여해 입고 사진을 찍었다. 사라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너무 아름다워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공개적인 애정 표현에 설렜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가 그들을 에워쌌다. 여행은 순조로웠다. 제주도로 이동해 검은 모래 해변을 걸었다. 이곳은 낙원이야, 에밀리가 말했다. 지은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제주에서 만난 지은의 옛 친구, 혜진이 그들을 봤다. 혜진은 대학 시절 지은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사회 압력으로 헤어졌다. 혜진은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보수적인 삶을 살았다. 지은아, 너 아직도? 혜진의 눈빛이 복잡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파티를 열었다. 사라와 에밀리가 미국식 게임을 제안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술이 돌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혜진이 갑자기 지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혜진은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포기했잖아. 이제 와서 외국인들과 행복한 척.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사라와 에밀리는 그 광경을 보며 당황했다. 무슨 일이지? 사라가 물었다. 지은은 설명했다. 그녀의 과거, 숨겨진 사랑. 에밀리는 지은을 안아주며 우리는 내 편이야 라고 말했다. 그 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털어놓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라와 에밀리는 공감했다. 우리도 힘들었어. 하지만 사랑은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그들은 한라산을 오르기로 했다. 산책로를 거두며 대화를 나눴다. 한국 문화는 아름다워. 하지만 LGBTQ 권리가 패밀리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산 정상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지은아, 집에 와. 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누군가 그들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외국 레즈비언과 한국 여교수라는 제목으로. 댓글은 악랄했다. 추하다. 한국 망신, 퇴출하라. 지은의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설명하러 와라. 이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사라와 에밀리는 걱정하며 우리가 도울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혜진이 그 사진을 퍼뜨린 장본인이었다. 내가 행복한 게 싫었어. 혜진의 메시지가 왔다. 배신감이 지은을 덮쳤다. 지은은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사라와 에밀리는 그녀를 위로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대학 캠퍼스는 소란스러웠다. 학생들이 수근거렸다. 학장은 지은을 불러 이건 학교 이미지에 타격이야.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항변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학장의 눈빛은 차가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이 그녀를 짓눌렀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그런 사람일 줄. 지은은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지은을 안아줬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이웃들이 가족의 갈등이 시작됐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사라와 에밀리는 호텔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우리가 증언할게. 이건 차별이야, 에밀리가 말했다. 그들은 LGBTQ 단체에 연락했다. 하지만 한국의 법은 미비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그날 밤, 사라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너와 나 비슷해.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사라의 이야기 속에 공감이 흘렀다. 지은은 사라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미묘한 감정이 싹 텄다. 에밀리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은 자유로워. 다음 날 그들은 홍대 거리로 나갔다. 거리 공연을 보며 마음을 풀었다. 하지만 파퍼라트시 같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사진 찍지 마세요. 지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뉴스가 퍼졌다. 미국 레즈비언 커플과 한국 교수 스캔들, 지은의 삶이 무너졌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혜진은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은은 무시했다. 배신의 상처가 깊었다. 지은은 사라와 에밀리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어, 지은이 말했다. 사라가 대답했다. 변화는 천천히 와. 우리처럼. 그곳에서 지은은 사라에게 끌림을 느꼈다. 에밀리는 이해했다. 우리 커플은 오픈이야.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한국 문화에서 폴리아모리는 낯설었다. 고조되는 갈등 속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였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모두 내 탓이야. 병원에서 어머니를 지키며 울었다. 사라와 에밀리가 방문했다. 우리가 도울게.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 고마워요.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대학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지은은 항소했다. LGBTQ 활동가들이 도왔다. 시위가 벌어졌다. 차별 반대 플래카드가 서울 거리를 메웠다. 지은은 용기를 냈다.
인터뷰에서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지은아. 질투했어, 혜진의 눈물. 과거 사랑이 되살아났다. 지은은 용서할지 고민했다. 사라와 에밀리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 선택이야. 시위는 점점 커졌다. 서울 광화문에서 수백 명이 모였다. 지은은 연단에 섰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사랑의 자유를. 박수가 터졌다. 사라와 에밀리는 그녀 옆에 서서 지지했다. 미디어는 이 사건을 보도했다. 레즈비언 교수 해고 논란 여론이 분열됐다. 보수파는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는 지지했다. 집에서 지은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제가 왜 저양인지 알아요. 어머니는 듣고 나서 말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어. 이제 이해할 게 화해의 순간이었다. 아버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혜진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가 사진을 유포한 이유는 과거의 원한이었다. 혜진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고 지은을 탓했다. 지은은 혜진을 만나 용서할게. 하지만 멀어지자라고 말했다. 이별의 아픔. 사라와의 감정이 깊어졌다. 한강 다리에서 산책하며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했다. 사라가 대답했다. 나도 에밀리는 축복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로맨틱한 순간. 벚꽃이 피는 봄처럼. 대학은 재심의를 열었다. 지은은 복직됐다. 차별금지 정책이 도입됐다. 작은 승리. 하지만 사라와 에밀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공항에서 눈물의 이별. 다시 올게.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이별 후 지은은 빈자리를 느꼈다. 사라와 매일 영상 통화했다. 보고 싶어. 사랑이 거리를 초월했다. 지은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혜진이 다시 연락했다. 도와줄게. 지은은 거절했다. 과거를 청산했다.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의 사건으로 LGBTQ 법안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은은 강연을 다녔다. 인권은 모두의 것. 사라가 다시 한국에 왔다. 이번엔 혼자. 에밀리와 헤어졌어. 너 때문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새로운 갈등. 사라와의 재회는 달콤 쌉싸름했다. 우리 함께 할까? 지은은 고민했다. 가족, 사회. 하지만 사랑을 선택했다. 그들은 제주에서 시간을 보냈다.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하지만 에밀리의 반응이 왔다. 배신이야. 우정의 균열. 지은은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새로운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받아들였다. 고조, 에밀리가 한국에 와서 대면. 왜, 눈물의 대화. 용서와 이해. 결국 셋은 화해했다. 에밀리는 행복해. 사라와 지은은 커플이 됐다. 지은의 책이 베스트셀러. 사회 변화의 상징. 결말, 한강 다리에서 벚꽃 아래. 사랑은 이겨. 퍼서넬 밴.